차가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 밤, 그녀의 뜨거운 손길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사모님, 이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망설임 없는 힘으로 자신의 허벅지 안쪽 깊숙이 이끌어간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차갑게 내리치던 빗소리와 달리 그녀 안쪽에서 전해진 열기는 숨막히게 뜨거웠습니다. 손바닥 전체가 그 열기에 잠식되고 심장은 폭발할 듯 요동쳤습니다. 부드럽게 떨리는 살을 놓지 않겠다는 단단한 손길. 그 순간 나는 이미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준입니다. 올해 29이 되었고 지금은 한 기업 회장 사모님의 전용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을 맡게 되었을 때만 해도 제 나이에 감당하기 벅찰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자리였지만 그 속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보통 회사 비서는 사장을 직접 보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오랫동안 자신을 보좌해온 남자 비서를 따로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사모님의 일정과 생활을 챙기는 쪽으로 맡게 된 겁니다. 겉으로는 사모님을 편히 모시는 역할 같았지만 실제로는 꽤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아침에는 사모님이 참여해야 하는 모임이나 약속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골프 모임, 친목회, 자선 행사 같은 자리들이 많았죠. 외부 일정이 있는 날이면 차량 준비를 하고 직접 운전을 맡기도 했습니다. 사모님은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저에게만 맡기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 신뢰가 고마웠지만 점점 부담이 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박미경 사모님은 늘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40 중반이 넘어가셨지만 외모와 분위기는 도리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뚜렷해 보였습니다. 정갈한 말투, 여유로운 미소, 그리고 어디서나 시선을 끌 수 있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런 곁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건 어쩌면 특권이자 동시에 큰 긴장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업무는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이 외출할 때는 옆에서 함께 동행에 필요한 물건을 챙겨드리고 가끔은 행사에 나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원활히 이어지도록 배경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조그마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만의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행사 전 대기실에서, 혹은 집으로 돌아오는 늦은 밤길에서 짧은 순간마다 사모님과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상사이자 동시에 회장님의 아내였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인 만큼 단 한순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위치였죠. 그래서 늘 눈길을 조심하고 대화조차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긴장은 다른 방식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언제부턴가 저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농담을 건네며 가벼운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단순히 어린 동생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가 그랬습니다. 차 안은 좁은 공간이었고
외부와 차단된 채 오롯이 저와 사모님만 존재하는 장소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창밖을 스치는 풍경, 그리고 뒷자리에서 느껴지는 은근한 기운까지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곤 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앞에만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드 미러에 비친 사모님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살짝 기울어진 얼굴,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끝, 교차되는 다리. 의도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마다 제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나는 비서다. 그리고 이건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한 긴장 위에 있을수록 오히려 균형을 잃는 순간이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은 늘 자연스러운 척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가끔은 평범한 상하, 관계의 선을 살짝 넘나든다는 것을, 짧게 마주친 눈길에서 스쳐간 웃음, 속에서 알 수 없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음을 저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 넘어가야 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안전하게 모시고 일정이 차질 없이 돌아가도록 돕는 것.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미 마음은 경계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은 시간,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사모님을 모시고 귀가하는 길, 차 안은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에 무척 고요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조용히 창밖을 보다가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아 올리며 긴 치마 자락이 미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연처럼 스쳐간 순간이었고 짧은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또 다른 감정에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차창 위로 굵은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졌고 도심의 가로등 불빛은 물결처럼 흔들리며 번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모님은 차 문을 열더니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운전석 보조석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평소라면 늘 뒷좌석을 선택하셨기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앞에 앉고 싶네. 괜찮지? 사모님이 짧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차 안 공기를 단숨에 바꿔버렸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앞자리에서 전해지는 기척,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낯설고 긴장된 분위기가 운전대를 잡은 손끝까지 번져왔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유리를 쓸고 갈 때마다 앞이 보였다가 금세 흐려졌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빗방울이 차체를 두드리는 소리만 귀에 울렸습니다. 사모님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리를 살짝 꼬아 올리셨습니다. 긴 치마 자락이 미묘하게 흘러내리며 허벅지의 곡선이 은근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시선을 붙잡으려 했지만 옆에서 번져오는 기운은 쉽게 외면되지 않았습니다. 김비서, 오늘도 수고 많았네. 사모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평범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차 안에 잔잔히 번지며 묘하게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별 말씀을. 제가 할 일입니다. 저는 정면을 바라보며 단정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눈 곁으로 들어오는 옆자리의 모습은 자꾸만 의식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걸쳐둔 외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의미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차 안 공기가 뜨겁게 일렁겼습니다. 늘 이렇게 챙기느라 피곤하지 않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제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모님은 몸을 살짝 기울이더니 무심한 듯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운전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지? 조용한 목소리와 함께 스쳐온 온기는 제 안의 균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운전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그러나 분명히 의도된 것처럼.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쉼없이 움직였지만 제 시야는 오히려 흐려져만 갔습니다. 손끝에 전해진 온기는 계속 퍼져나가며 제 안에 무언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나 흔들리는 눈빛과 떨리는 손은 이미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분명히 유리창 너머가 아닌 제 옆모습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차 안에 맴도는 침묵, 그리고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녀의 호흡, 그 모든 것이 금지된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차 안에서 선을 넘어버린 그날 밤이 제 안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업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졌고 겉으로 보이는 일상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장님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했고 차 안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공기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안 된다.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뜻대로만 움직였다면 저는 애초에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며칠 후 사모님은 또 외출 일정을 잡으셨습니다. 차를 준비해 대기하던 저는 스스로 긴장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다짐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모님은 차 문을 열자마자 망설임 없이 보조석에 앉으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뒷석이 아닌 앞자리, 이미 익숙해져 버린 듯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제 가슴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엔 내가 좀 무리했지. 사모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하려 했지만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리를 꼬아 올리며 얇은 치마 자락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늘 혼자 있어. 그 말은 평소의 여유로운 그녀와 달랐습니다. 요동치는 떨리는 음성이 숨기려 했던 고백처럼 제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은 늘 바쁘잖아. 집에 있어도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그래서 나는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렸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녀의 고백이 묘한 울림으로 번졌습니다. 사모님, 그러셔도 이건 안 됩니다.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그 눈동자에 고요한 슬픔이 담겼습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잠깐 스치는 걸로는 나는 더 견디기 힘들어. 그녀의 손이 다시 제 허벅지 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애원하듯 제 손을 함께 감싸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을 고르기도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호텔로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차 안을 가득 메운 빗소리를 뚫고 그 말은 제 귓가에 박혀 잔향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멈춰야 한다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귓가에는 그녀의 목소리와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더 이상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목을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는 힘으로 자신의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으로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와 대비되듯 그녀 안쪽에서 전해져 오는 열기는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습니다. 손바닥 전체가 그 열기에 잠식당하는 듯 했고 심장은 폭발할 듯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허벅지는 긴장과 갈망이 뒤섞인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단같이 부드럽게 전율하며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 제 손을 더욱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목을 잡은 힘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의지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제 손을 자기 안쪽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김비서, 그녀가 저를 부르는 순간 숨결이 젖은 목소리가 온몸에 파문처럼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호명이 아니었습니다. 애원이자 동시에 제 마지막 이성을 꺾어내리는 무게였습니다. 촉촉하게 번진 열기가 손끝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살결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 숨어있던 떨림은 오랫동안 감춰온 외로움과 갈망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 떨림은 제 안의 마지막 저항마저 허물어뜨렸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여전히 안 된다고 외쳤지만 손끝은 이미 그녀의 유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따라 천천히 오르내리자 그녀는 눈을 감고 낮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는 차 안을 울리며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길로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목을 꼭 붙잡은 채로 놓치지 않으려는 듯 더 깊이 자신을 열었습니다. 그 안쪽에서 느껴지는 뜨거움은 차갑게 젖어있던 제 마음까지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미 거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열어 보였고 저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고개를 살짝 젖히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나를 놓지 말아줘. 그 말은 부드럽지만 더 이상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이끌린 채 저는 끝내 저항을 멈췄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열기는 더 짙어졌고 사모님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한 경계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호텔 방으로 향하는 길. 사모님은 제 손을 단단히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그녀의 손은 제 손을 더 깊숙이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객실 문이 닫히자 세상과 단절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은 다시 제 손을 붙잡아 킹사이즈가 펼쳐진 침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자신의 허벅지 안쪽으로 제 손을 이끌어 더 깊숙이 열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호텔 방 안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단순한 배경음처럼 멀게만 들렸습니다. 사모님은 제 옆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아직도 빠른 호흡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몸은 무겁게 지쳐 있었고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김비서, 사모님이 낮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는 애절했지만 동시에 놓아주지 않으려는 집착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평온해 보이면서도 눈가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린 듯 했습니다. 오늘 일은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사모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슬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잖아. 이건 이미 없었던 일이 될 수 없다는 걸.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계를 넘어섰고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을 순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사모님은 침대 위에서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시 붙잡고 싶은 갈망과 놓아야 한다는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는 이제 혼자 돌아가기 싫은데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붙잡았지만 그렇다고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며 차갑게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마음속 폭풍은 여전히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모님을 마주하는 게 더 두려워졌습니다. 차 안에서 다시 마주 앉을 때마다 그날 밤의 체온이 되살아났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는 더 단호하게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이 관계가 이어질수록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더 깊이 빠져들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은 여전히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흔들렸지만 스스로를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사모님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하셨지만 제가 짧게 대답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자 점점 서운한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딱딱해졌어? 어느 날 사모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하기엔 너무 뻔한 일이었고 인정하기엔 너무 아픈 일이었습니다. 나만 혼자 그런 감정을 느꼈던 건 아니잖아.
사모님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히 뭔가를 느꼈을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외면하려고 해?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분명히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저 비서와 사모님의 관계를 넘어선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혼자서 이 마음을 어떻게 견디라고? 그 말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절망이 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을 계속 갈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와 사모님 사이의 미묘한 변화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회장님 앞에서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죄책감이 얼굴에 드러날까봐 시선을 피하게 되었고 말수도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해지셨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사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이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저와 사모님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표를 쓰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사모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금지된 감정에 빠져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사표를 회장님께 제출했습니다. 회장님은 갑작스러운 사직에 당황하셨지만 다른 기회를 잡았다는 제 설명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네. 우리 집 사람도 자네를 많이 아껴 했는데 회장님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모님께는 마지막 날까지 제 사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사라지는 것이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나서야 저는 그녀에게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다 해도 그동안의 은혜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이 서재에 계실 때를 골라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문 가까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책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습니다. 회장님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책을 떨어뜨릴 뻔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목소리는 차분하려 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당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이야? 그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도망치는 거잖아. 사모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모님,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거든.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저만큼이나 혼란스러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원망해도 좋아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후볐습니다. 저 역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깊게 인사를 드린 후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녀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한 채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갑게 스치는 바람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순간은 후회이자 동시에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는 것을. 금지된 선을 넘었던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공기와 사모님의 떨리는 손길, 그리고 호텔방에서 나눈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비슷한 차를 보면 혹시 그녀가 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감정들은 그 순간에만 머물러야 하는 아름답고도 위험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차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운전석에는 새로운 기사가 앉아 있었고 뒷자리에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전과 다름없이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더 용기를 내서 그 감정을 이어갔다면? 하지만 그런 가정들은 의미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떤 사랑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금지된 선을 넘었던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가 오는 밤이면 그 모든 것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확실히 살아 있었고 서로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